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김수현입니다. 얼마 전 폭설과 한파로 제주국제공항에 수만 명의 발이 묶이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항공기 이착륙은 기상 상황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이번 제주공항 사태를 빚은 기상 상황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처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당초 보도에서 제주공항에 9만여 명의 시민의 발이 묶였다 이렇게 나왔고 후속 보도가 계속 나왔습니다. 실제로 피해 상황이 어느 정도였나요? 네, 지난 23일 오후부터 폭설과 강풍으로 제주공항의 활주로가 폐쇄됐고요. 25일 정오까지 승객들은 제주를 떠나지 못하고 그야말로 막연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앞선 보도에서는 발이 묶인 승객이 9만여 명이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실제 항공사 중복 예약이나 일정 변경 등을 통해 가려내 보니까 실제로는 이보다 적은 7만 9천여 명으로 추산됐습니다. 승객들은 언제 비행기가 다시 뜰지 모른다는 마음으로 공항에서 대기하면서 그야말로 노숙 생활을 하기도 했는데요. 스티로폼이나 종이 상자를 깔고 공항에서 밤을 지샜고요. 그 과정에서 일부에서는 더디게 진행되는 상황에 항의하는 모습도 나타나는 등 혼잡스러운 상황이 빚어졌습니다. 네, 이 시기에 전국적으로 기록적인 한파가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당시 제주의 기상 상황 어땠나요? 네, 제주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거는 7년 만이고요. 대설 강풍특보가 발효된 것도 32년 만이었고 눈도 10cm 이상 굉장히 많이 내렸습니다. 공항 활주로가 폐쇄되던 당시 상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비행기가 뜨려면 활주로의 상황이 좋아야 하는데 이 활주로 당시 상황이 미끄럼 수치가 아주 나쁨 단계를 보이면서 이착륙이 오랜 시간 금지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활주로 노면의 미끄럼 정도는 활주로 마찰 계수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 마찰 계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활주로가 미끄럽다는 얘기입니다. 그 기준이 되는 수치가 0.25인데요. 당시 제주공항에 내린 눈이 얼어붙으면서 활주로의 마찰 계수가 0.25 아래로 떨어져서 공항 폐쇄가 결정됐습니다. 네, 이 눈도 눈이지만 바람이 더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어떻습니까? 네, 사실은 바람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가 맞는데요. 바람도 이 비행기를 활주로 밖으로 이탈시킬 가능성이 있는 측풍, 이 옆에서 부는 바람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특히 이 제주공항 활주로는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나 있는데요. 그렇다면 진로의 직각으로 부는 바람이 측풍이겠죠. 그러니까 북서풍이나 남동풍이 강하게 불면 비행기 이착륙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보통 측풍이 초속 15m 이상 계속해서 불면 이착륙이 금지됩니다. 그런데 이제 24일 같은 경우에는 측풍이 18m 이상 불었습니다. 사실 이번 제주공항 사태의 경우 바람이 더 큰 위험 요인이었는데 강한 바람도 불기도 했지만 난기류, 즉 바람의 방향이 왔다 갔다 하는 난기류가 겹치면서 이착륙이 더욱 지연됐습니다. 조종사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도 이 강한 바람이라고 합니다. 일단 눈이 많이 내려서 미끄러워서 비행기 이착륙이 안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보다 바람이 더 좀 무서워하는 어떤 요인이라고 하니까 좀 놀랍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눈이 좀 그치고 제설 작업을 한 뒤에 바람이 잦아든다. 그랬을 때 바로 비행기가 뜰 수 있는 건가요? 1차적으로는 기상 상황이 좋아지면 비행기가 뜰 수 있는 건 맞는데 오랜 시간이 추운 밖에서 서 있는 이 비행기에 얼음이 붙게 되면 이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제 디아이싱, 얼음을 제거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기체에 붙은 얼음 중에서도 동체 좌우로 가장 크게 뻗은 날개, 이걸 주익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붙은 얼음과 또 꼬리 날개에 붙은 얼음을 우선적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하려면 이 비행기가 뜨는 원리에 대해 이해를 해야 하는데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행기는 날개 윗부분과 아랫부분의 압력 차이로 양력이 생기면서 뜨게 됩니다. 비행기의 큰 날개 윗면과 아랫면을 보면 모양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윗면은 굴곡져 있고 아랫면은 매끈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면의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이 표면을 지나가는 공기의 속도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공기가 굴곡진 윗면을 지나갈 때는 빠르게 지나가고 매끈한 아랫면을 지날 때는 천천히 지나가는데 공기가 빠르게 지나가는 윗면의 압력이 낮아지고 아랫면의 압력은 상대적으로 높아지면서 위에서 아래로 드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날개에 얼음이 붙게 되면 이 압력에 변화가 생긴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비행기가 뜨는 힘을 타격을 받게 돼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꼬리 날개에 붙은 얼음은 방향 조절을 방해하는데요. 이 두 부분 모두 비행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디아이싱 작업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디아이싱 작업은 이제 살수사차처럼 생긴 특수 장비로 이루어지는데요. 이때 영하 35도까지 얼지 않는 글리콜이 들어있는 제빙액이 뿌려지게 됩니다.
재빙 작업을 하는데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상 상황이 좋아져도 비행기가 재빙 작업이 마무리돼야 비행기가 뜰 수 있는 거죠. 네, 뭐 눈에다가 바람 그리고 기체의 얼음 제거 작업까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갖춰져야 비행기가 뜰 수 있는데 이 밖에 또 혹시 비행기가 뜨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있을까요? 네, 요즘에 또 문제가 되는 게 안개와 미세먼지인데요. 이 예. 두 가지 요인도 굉장히 비행기 이착륙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 뭐 공항마다 약간 기준이 다르긴 한데 김포공항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가 많이 껴서 시정이 좋지 않을 때 그 시정이 550m 이하로 떨어지면 저시정 경보 1단계가 발효됩니다. 예. 시정이 400m 이하로 떨어지면 저시정 경보는 2단계로 올라가는데요. 저시정 경보가 뭐 발효된다고 해서 무조건 이착륙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활주로 길이와 바람 등 다른 여러 가지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착륙 금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시정이 125m 이하로 떨어지면 이땐 모든 항공기 이착륙이 금지됩니다. 또 일반적으로는 이륙보다는 착륙이 더 어려워서 착륙 때 저시정 경보를 더 엄격하게 적용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요즘 전 세계적으로 기상 이변이 속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상 이변에 더욱더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네, 사실 뭐 올 겨울 초반에 뭐 겨울 같지 않은 겨울이다, 봄 같은 겨울이다는 얘기 많이 있어서 예. 올 겨울 좀 따뜻하게 지나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또 예. 갑자기 북극 한파 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상황에 좀 대비할 것이 필요한데요. 뭐 지난해 겨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산에 2cm 정도의 눈이 왔는데 이 때문에 비행기가 4시간 정도 지연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부산이 뭐 원래 눈이 잘 오지 않는 지역이어서 뭐 재빙 장비의 필요성을 크게 인지하지 못했는데 이런 상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 앞으로 기상 이변은 계속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여러 변수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이렇게 아무래도 결항이 되다 보면 피해는 고스란히 승객들에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상황을 미리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날씨 예보에 따른 항공기와 여객선의 결항 여부를 알 수 있게 된다고요. 네, 이제 앞으로 기상청이 지역별 특성과 날씨 영향을 고려해서 이 재해 위험 가능성을 예보하기로 했는데요. 예. 보통 폭설은 예보가 되는데 이 폭설로 비행기가 과연 결항이 될지 이건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예. 앞으로는 폭설이 왔을 때 비행기 결항 여부도 함께 알 수 있게 됩니다. 뭐 이 밖에도 태풍이나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 예상 지역과 결빙이나 안개 등에 의해 사고 위험성이 큰 도로 구간도 미리 알 수 있게 되는데요. 기상청은 올해부터 우선 시범 사업을 진행한 뒤에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2020년부터 정식 서비스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제주 공항 사태를 통해 본 항공기와 기상 조건과의 관계, 그리고 대비해야 할 내용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항공기의 경우 날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만큼 다양한 날씨 상황에 대한 준비와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 속 날씨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